안녕하세요, 룰루입니다. 이번 주 스펙 소식은 해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공모 소식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소식입니다. 2024년 5월 29일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상장 첫날 아주 살금살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7,08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024년 6월 5일에서 7일까지 DB금융 제12호 스펙에 청약이 있습니다. 주요 발기인은 ANG홀딩스이고 100억 원 규모의 공모입니다. 다음은 합병 예비심사 청구 소식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유안타 제12호 스펙이 씨앗스와의 합병을 위한 합병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씨앗스는 즉석밥 및 각종 소스류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사진을 보면 대충 이게 여기 제품이야? 라고 할 만한 제품이 있긴 하네요. 합병 비율은 0.264305로 100주를 보유했을 경우 씨앗스 주식 26주로 교환됩니다.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 가치는 3,267억 수준이고 2024년 5월 31일 종가 기준 PBR은 3.69배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외부 평가기관이 공개한 예상 세후이익을 기반으로 PER을 구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PER이 나오긴 하는데요. 뻥튀기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예상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6개월 뒤에 다시 만나요. 다음은 거래 재개 소식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아이비전웍스와 합병을 신청한 하나금융 24호 스펙이 거래 재개되었습니다. 합병 비율은 0.516624로 하나금융 24호 100주 보유 시 51주를 받게 됩니다. 아이비전웍스의 144만 7,690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행사 가격이 900원대로 현저하게 낮고 현재 시점에서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전체 주식수에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하나금융 24호 스펙의 종가 2,800원을 기준으로 아이비전웍스의 PBR은 6.34배 수준입니다. PBR이 높게 잡힌 것을 보면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었다는 것이겠죠. PER은 2024년 예상 세후 영업이익을 적용했을 때 19배 수준입니다. 2024년 예상 세후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거의 4배 수준의 증가인데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보면 2024년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4배의 영업이익을 거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외부 평가기관은 아이비전웍스의 매출에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공시문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계절적 특성을 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 5월 31일 현재 종가는 대략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 가치인 1,951억의 키를 맞추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사한 비전 업종을 다루는 트임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32.07배 수준이고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35.47배 수준이었는데요. 트임과 비교해봐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거의 동종업종으로 스펙 상장을 시도했던 PI에 비해서는 많이 착한 합병 비율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스펙은 스펙 나름의 흐름이 있다 보니 지표 분석과는 다르게 주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시문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투자 설명서상의 주식 총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환사채를 전환한 주식수 219만 6천 곱하기 0.516624를 하면 113만 4,590주인데요. 219만 6천 곱하기 0.516795을 해서 113만 4,882주가 나온 것 같네요. 무슨 근거로 저런 비율을 곱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별다른 설명도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제 관점에서는 전체 주식수 산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튼 전체 주식수는 그렇다 치고 300주 정도 차이라서 비율면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니까요. 대략적으로 밝힌 보호예수 비율은 70.31% 수준입니다. 자발적 의무 보유 대상자는 대부분 1개월을 걸었네요.
보유하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신청한 한국 제11호 스펙도 같은 날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합병 비율은 0.1860811이고 한국 제11호 스펙 100주를 보유했다면 18주를 받게 됩니다. 광고 섹터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닌데요. 공모주였던 레뷰 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광고 관련 주식에서 수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의견을 비웃듯 2024년 5월 31일 종가는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종가인 4,020원을 기준으로 한 PBR은 5.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상태죠.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는 1,312.6억 수준인데요. 현재 한국 제11호 스펙의 주가 기준 기업 가치는 2,429억 수준입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투자 설명서가 나오지 않아서 PER까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종가인 4,020원은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33.33배이고 2024년 예상 세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30.59배 수준으로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스펙은 거래 재개 이후 첫날 거래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유하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다음은 합병 상장 예정 소식입니다. 신한제 9호 스펙이 2024년 6월 10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2024년 6월 11일 다원 넥스뷰로 상장됩니다. 신한제 9호 스펙은 거래가 정지되었지만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다원 넥스뷰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다원 넥스뷰의 종가는 13,200원이었는데요. 합병 비율을 이용해 스펙 가격으로 역산해보면 13,200원 곱하기 0.283045를 하면 3,736원이 나옵니다. 신한제 9호 스펙의 거래 정지 전 종가는 3,920원인데요. 대략 4.925%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제 9호 스펙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코넥스 시장에서 다원 넥스뷰를 매수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를 추천하거나 비추천하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매수하고자 했으나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상장일 기준가는 3,920 나누기 0.283045인 13,850원입니다. 전체 보호예수 비율은 49.2% 수준으로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존 다른 스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공모주의 경우도 이런 물량 부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상장일 유통 비율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네요. 자세한 상장 관련 소식은 상장일 2에서 3일 전에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 정지 1건, 거래 재개 2건, 상장 예정 1건 등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져서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펙 소식이었습니다.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